자, 우리 지난 시간에 따라서 한번 복습하고 가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첫 번째로 범위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절대값 r이 그 다음에 r이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얘 발산했었죠? 발산 중에서도 좀 커지는 발산을 했었어. 무한대에 관련되어 있는 발산. 그지? 여기는 얘는 0의 수렴이었고 얘는 1의 수렴이었고 얘는 폭이 일정한 진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얘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었는데 얘가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렇게 줬다고 해보자. x의 2n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의 2n 플러스 1 플러스 2x의 플러스 2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나 봐. 오케이? 가만 봤더니 여기는 요 n의 밑으로 있는 게 x의 제곱이었어. 그지? 여기 n의 밑으로 있는 게 x의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나눠줄 때는 일단은 범위를 어떻게 나눕니다? 자, 봐봐. x의 제곱이잖아. x의 제곱. x의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큽니다. 이 이야기나 x의 절대값이 1보다 큽니다. 이 이야기나 완전 똑같죠? 맞아? 어차피 똑같이 해결할 거야, 우리.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이거랑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1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랑 x가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두 개 합쳐진 게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x의 제곱은 절대로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범위를 나눌 때는 굳이 x의 제곱의 절대값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x의 절대값이 1보다 큽니다. 이거랑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이거랑 x가 1입니다랑 x가 마이너스 1입니다까지 이렇게 4개로 똑같이 나눠버리면 돼. 이런 경우. 오케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여기는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발산하는 애 봤더니 여기는 얘 차수랑 얘 차수가 얘가 더 커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 그지? 여기는 얘 밑을 봤더니 x제곱이고 밑을 봤더니 x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같이 커지는 같은 속도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앞에 개수의 비를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1이 거슬리잖아. 그지? 1을 빼버렸더니 얘는 x 이렇게 나오면서 1분의 x 얘는 x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땐 여기 얘가 분명 뭐가 된다고 했으니 0이 된다고 했으니 여기 얘도 0이 된다고 했으니 여기 얘는 이거분의 이거가 될 겁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이었을 때 다시 여기서 봐봐. 얘가 0이 되는 거 확실하죠? 얘가 0이 되는 거 확실하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지?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요런 상황이었을 땐. 그지? 근데 요런 상황이었을 때는 얘가 1이 되는 거 확실하지? 얘도 1이야. 맞아요? 얘는 x가 1인 값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었던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얘는 뭐가 돼? 5가 됩니다. 얘는 3분의 5라는 값에 수렴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은 어떨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얘는 분명히 뭐가 될 텐데 1이 될 텐데.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렇게 세 개 더했더니 분모는 1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분명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2일 거고 2일 거 아니야. 맞아?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범위는 어떻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잘 나눴듯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을 보는 게 얘고 이 안쪽 부분을 보는 게 얘고 1일 때 보는 게 얘고 마이너스 1일 때 보는 게 얘입니다. 그죠?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클 때 얘기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얘기였어. 그지?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이렇게 1이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빵꾸뻥 뚫려 있겠지? 요렇게 그려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이 안쪽에서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가 2라고 딱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2였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1이었을 때는 3분의 5래요. 3분의 5는 2보다 조금 작나봐, 그지? 3분의 5, 요쯤에 딱 지키겠다, 그지? 요렇게, 여기 얘가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딱 메워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얘가 저기는 저 fx의 그래프군요까지 너희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완벽하게 딱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려주는 이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의 극한 쪽 가서 또 얘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놓자. 좋습니다. 바로 급수로 들어갈게요. 자, 급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급수라고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열을 배웠을 때 집중적으로 막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수열의 일반항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이런 얘기 다 하고 나서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수열의 뭐였어? 그치, 수열의 합이었어요. 수열의 합을 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열을 알고 있으면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열의 합의 극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줄여서 그냥 급수라고 말하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저기는 제가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이렇게만 하면 돼.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여기는 얘는 다항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리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무리식이 될 수도 있고 지수식이 될 수도 있었어.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애를 내가 뭐 해주세요?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집중적으로 했다면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있는 얘 자체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입니다.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분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계산했던 거고 여태까지.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부정의 극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 정의 극한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AN을 통해서 뭘 구해주세요? SN을 최선을 다해서 구해주세요. 오케이? SN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걔를 뭐 해주세요?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서 쭉쭉쭉쭉쭉 가서 무한대세에 돌입했습니다. 여기는 얘가 알파에 수렴한 거 하나요? 그럼 얘는 알파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다 뭐 해주세요? 무한히 계속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수렴하려면 여기는 계속 알파를 계속 더하고 있잖아. 그치? 알파를 무한히 계속 더하고 있어요. 맞아? 그럼 수렴하려면 이 더해지는 값 자체가 뭐여야지? 0이어야지. 얘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게 아무리 작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0.000001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요 공의 개수만큼 곱해지면 얘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거만큼 또 곱해지면 10000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아무리 작은 수라도 내가 걔를 무한히 계속 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더해버리면 발산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계속 더해져도 얘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 있는 이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얘가 수렴한다 라는 생각을 하려면 기본으로 얘가 수렴하면 무조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건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 하나만 추가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죠. 오케이? 여긴 얘가 수렴하려면 이거 계속 더하는 게 수렴하려면 여긴 얘가 an이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사실만 정확하게 다 기억해 놓자. 알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더해주세요라는 표현이잖아. 그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 더해서 n까지만 일단 더해봤나봐. 오케이? n까지만 더해봤나봐. 거기 있는 걔를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런 표현이랑 똑같지 않을까? 맞아?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얘가 한없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나는 요만큼만 딱 계산을 해서 여기 있는 얘만큼을 n에 대한 식으로 먼저 구해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n에 대한 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냥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AN을 내가 구할 수 있나요? AN을 구할 수 있나요? 그 AN을 통해서 SN을 구할 수 있나요? 그 SN을 구한 다음에 그대로 SN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요 식을 구해 버리면 얘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요런 추가적인 얘기만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알았지? 좀 봐봐. 얘네들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대. 시그마 n은 여기 k가 아니라 n이에요. n이 1부터 그냥 무한대까지 더하게 an입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 좀 전에 썼던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계속 더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an을 내가 끝까지 더하는데 여기는 얘의 상황을 내가 잘 모른다면 이걸 무한히 계속 더하는 과정 자체를 내가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로 얘를 일단은 이만큼만 합니다. n까지 ak로 바꿔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n번째까지만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지? 거기다가 내가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추가시켜버리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1부터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an까지만 먼저 더해주고 그 계산한 결과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는 일단은 리미트 시그마꼴로 변형을 합니다. 알지?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어? 나는 일단 얘로 먼저 변형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가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다시 2분의 1에 n제곱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달라는 게 뭐냐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계속 더해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등비 수열인 게 분명하잖아. 맞죠? 등비 수열인 게 분명하니까 이게 1-2분의 1분의 2분의 1 1-2분의 1에 이게 항의 수의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바꿔줍니다. 그렇지? 얘를 리미트 시그마꼴로 바꿔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준 다음에 2분의 1에 k제곱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냐면 1-2분의 1에 2분의 1에 1-2분의 1에 n제곱으로 바뀌죠.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은 2분의 1, 2분의 1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이런 상황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있는 얘가 0에 수렴할 게 분명하니 여기 있는 얘는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게 급수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원래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SN이라고 불렀었어. 그지? S.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AN이 이만큼까지만 AN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전체 중에 요만큼 일부분이지. 그래서 그냥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냐면 그냥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 여기 있는 얘의 부분합을 먼저, 그러니까 SN을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 SN을 토대로 AN을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얘 급수를 계산합니다. 오케이? 요거 계산하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내가 원하는 급수가 되는군요. 요 정도까지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다시 확실히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했고요. 더 쉽게 써보자. 이런 거 너무 많이 써봤자 뭐라고 썼었어? 그냥 sn이라고 썼었죠. 이거 세 개는 선생님 완전히 등급 취급을 할 거야. 알지? 요거 세 개는 완전 등급 취급. 저거 세 개가 다 궁금한 게 뭐였어? 그냥 급수였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요것도 부분합, 요것도 부분합. 이렇게 완전 동급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AN이 주어져 있어요. AN이 주어져 있어요. 그 AN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무한히. 그죠? 그럼 얘는 일단은 n개만 더해주고 무한대로 보내버려도 됩니다. n개만 더해주고 무한대로 보내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죠.
선생님은 앞으로 얘를 SN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도 SN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SN의 극한, SN의 극한, 오케이? SN의 극한. 다시 여기 있는 얘도 SN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있는 얘도 SN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있는 얘도 SN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가 하는 역할이 다 똑같다는 사실은 알겠죠? 맞아? 그래서 얘랑 다 똑같은 건데 선생님은 앞으로 부를 때 SN이 주어져 있네요. AN 구해주세요. SN이 주어져 있네요. AN 구해주세요. SN이 주어져 있네요. AN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미지를 딱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는 요 얘기 잠깐만 해볼게. 요 얘기 잠깐만 해보자. 그럼 봐봐. 이런 거예요. SN이 수렴한대요.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얘가 수렴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자. S라고 쓰자. 수렴합니다. 이렇게 줬어. 그럼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AN이라고 하는 거야. AN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디에 수렴해야 돼? 얘는 0에 수렴해야 됩니다. 다시 SN이 수렴한대요. SN이 수렴한대요. 그럼 거기 구성하고 있는 그 일반항 있잖아. 그 일반항 AN 여기는 요 일반항 AN은 반드시 0에 수렴합니다.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딱 넣어놔야 돼. 그래서 얘가 0에 수렴해야 되는 이유 알겠니? 됐나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봐봐. 자, S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SN 빼기 SN-1 이렇게 버리면 얘가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게 당연히 S겠지.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것도 여전히 뭐겠어? S겠지. S 빼기 S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그려놓은 여기는 얘를 무한히 더했을 때 이 무한대의 세계에서 이게 알파 계속 더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게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은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얘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여기는 얘가 수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수렴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에 수렴하는군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수렴합니다. 기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둘 다 기억할게요. 둘 다 기억할래? P-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차수만 보는 거야. 차수만. 그렇지?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의 p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이게 대학 수학에 나오는 거거든. 사실 P-테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p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수렴이야. 근데 p가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했던 n분의 1 있지? 이거 발산한다 그랬지? 이건 1이라서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가 들어있는 거 아까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요것도 아까 발산한다 그랬지? 요건 지금 차수만 보면 2분의 1차잖아. 그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는 지금 2분의 3차잖아. 얘는 수렴할 거야. 어디 수렴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줄 수 있어야겠죠. 이제 간단하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싶으면 P-테스트라는 요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요. 그 연애를 걸었어. 이러나 어쨌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자 여기는 얘를 해결해 봅시다. 얘를 해결해 봅시다. 오케이?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루트 n 제곱 루트 n 더하기 1이잖아.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n이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n에다가 루트 n 더하기 1로 이렇게 싹 묶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가보자. 자 여기서 계속 정리해 나가볼게. 이거 분의 1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요거 이제 유리화 시켜주면 뭐가 돼요?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이 되지.
얘는 루트 n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여기 나눠봐.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이항 분리가 완성됐습니다. 됐나요? 됐죠? 됐어요. 여기다 이제 1 넣고 n 넣으면, 이제 1 넣고 n 넣으면 1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걸 극한 계산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지? 얘는 답의 1의 수렴. 됐지요?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다음 거? 이거 해결했어요? 아까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요거 그냥 통분만 해준 다음에 또 이게 또 약분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줘. 요런 거 발견하면 통분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어디서 배웠던 기본 개념? 수열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 수열 파트에서 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려워서 미적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말 되게 많이 있죠. 수열도 이게 되게 잘해야 돼. 수열 못하면 미적분 가서 정말 완전 멘붕이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 왜 그랬는지 알겠지? 다 수열 얘기야. 그러니까 급수나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 쪽 얘기는 결국 수열 얘기가 거의 90%고 그 다음 나머지 10%의 개념이 그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그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건 또 뭐였어? 뭐 무한대분의 1이 뭐예요? 0이에요. 요 개념. 그치? 그 다음 우리가 좀 몇 개만 외웠던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에서 차수와 같으면 개수의 비가 됩니다. 요 정도 외웠던 것 뿐이고 나머지 다 수열 얘기였거든. 그치? 급수는 또 특히 심해요. 수열의 합 가지고 하는 장난이 되게 많았으니까 시그마 가지고 시그마를 잘해야 급수를 잘할 수 있어. 됐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봅시다. 그냥 이제 문제 풀면 돼요. 개념은 다 배웠어요. 하나씩 가볼게요. 되게 쉬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했는데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이게 뭐 하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 항이 일단은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n개에다가 첫째 항은 3이고요. 마지막 항은 2n 더하기 1이었어요. 그럼 뭐 이거 4니까 약분시켜버리면 n에다가 n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분의 1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뭘 해주면 되고. 부분 분수에서 이항 분리 걸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두 칸 차이 나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n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다가 1, 2 넣어주고 n 마이너스 1, n 넣어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끝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는 an분의 1 요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여기는 얘가 계산하고 싶었는데 sn이 주어졌네. sn이 지금 뭐라고 줬어? n 곱하기 2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치? 자,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봐봐. 얘를 딱 떼버리면 이건 그냥 수열에서 배운 거야. 그치? 얘를 딱 떼버리면 수열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으니까 an 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얘를 가지고 an 구할 수 있으니까 an 먼저 구해봅시다. 그냥 n 곱하기 2의 n제곱에다가 빼기 n 더하기 1에다가 n 빼기 1에다가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분명히 n이 2 이상일 때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a는 또 따로 구해야 되지? a는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뭐가 됩니다? 뭐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보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계산하고 싶었나봐. 그럼 당연히 여기 지수가 이렇게 있어. 그지? 얘를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빼줄래? 얘를 빼줄래? 얘를 빼주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지? 빼기 1 이렇게 빼주고 여기다 2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랑 이제 맞아줬으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요거에다가 2에 뭐가 됩니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심심해서 한번 1을 넣어봤대. 맞아? 심심해서 1을 넣어봤대. 처음부터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그치? 괜히 두 개를 나누고 싶지 않잖아. 1을 넣어봤더니 2 됐어. 땡큐.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1부터 되는구나. 아주 고마운 녀석이네요. 됐어요? an 구했습니다. an이 얘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n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돼요? 2에 n 마이너스 1 요거 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 얘가 이제 얘가 문제인데 k는 1부터 n까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k 더하기 1에다가 2에 k-1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또 여기는 얘가 뭐냐면 몇 급수네요? 이런. 아이. 맞아요? 아니 근데 얘는 그냥 뭐였어 사실. 몇 급수 계산할 필요 없잖아. 얘는 n 곱하기 2의 n제곱이었어. 저게 SN 아니야? 맞아요? 저 굳이 다시 계산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요? 저를 계산의 결과가 제래. 그럼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봤더니 n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됐어요? 2의 n-1제곱 됐고요. 여긴 얘는 n 곱하기 뭐가 됐어요? 2의 n제곱 됐어요. 됐나요? 그럼 뭐 지수랑 막 그다음에 뭐 다항식이랑 막 섞여 있지만 사실 이거 약분시켜버리면 이거 그냥 2잖아. 그럼 끝났지 뭐. 이게 n 더하기 1분의 뭐가 됐습니다? 2n이 됐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답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쉽다 그지?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여기도 여전히 두 문제가 있네요. 요거 풀어버리고 급수 쪽으로 등비급 쪽으로 넘어갑시다. 해보세요. 시험에서 했던 거 다 기억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등비급수는 뭘까요? 등비급수는 그냥 뭐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겠지. 조금 얘를 좀 쉽게 가자. 얘 똑같아요. 봐봐. A의 R의 n-1제곱 이렇게 있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가 0일 때만 우리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0에 수렴할 때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그냥 n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제곱은 얘가 뭐가 되나요?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고 싶은 건데, 봐봐. 여기는 얘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제 범위를 나눠줄 거고.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뭐 발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R이 1이었을 때는 얘는 A에 수렴했을 거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는 얘는 진동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여기는 얘가 0에 수렴해야만 얘가 뭐 수렴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죠? 얘 0에 수렴해야만 수렴할 자격이 있을 테니까 얘가 수렴하려면은 R이라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수렴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여기 등 하나 붙었었지. 얘는 그 이유가 뭐였어? 얘가 1일 때 얘 수렴했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는 분명히 얘가 0에 수렴해야만 얘가 수렴할 테니까 여기서 등호 빠진 거지. 1이면 A에 수렴할 테니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제 내가 리미트 시그마로 바꿀 거 아니야. 여기는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바꿀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뭐가 됩니다. a r의 k-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내가 계산해 본 결과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될 게 분명한데, 그지? 여기는 얘를 봐봐. r은 분명히 이렇게 된댔어. 그지? r이 그렇게 된대. 그럼 얘가 분명히 뭐가 될 거야? 빵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r분의 얘가 빵이니까 그냥 a가 될 수밖에 없어. 됐나요? 다른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봐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제곱을 만나지? 그럼 얘는 첫 번째 뭐만 확인해주고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만 확인해 주고요. 오케이?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이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얘는 그냥 뭘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A로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되게 쉬워지지, 계산 자체. 오케이? 이게 끝이야.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아니었으면 발산했을 거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발산했을 거야.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얘는 이렇게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A가 0일 때도 얘는 수렴하겠지만 걔는 뭐 등비급수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 사실 얘가 0이었으면 얘 다 0, 0,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는 얘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면 A가 0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거야. 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A가 1이면 무조건 얘는 수렴할 건데, 얘가 0이면 그냥 0에 수렴하겠죠?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었다면 얘는 1-R분의 A에 수렴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요. 한 가지만 말해주자면,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에 수렴한다고 해서 반드시 S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뭐였다면? 등비였다면 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왜냐면 등비였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맞아? 얘가 0에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애시당초. 그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에 수렴할 테니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급수에서는 적어도 등비급수에서만큼은 이런 게 성립합니다. 얘가 0에 수렴해야만 얘가 수렴하는 거고, 얘가 0에 수렴하면 무조건 얘가 수렴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1-R분의 A에 무조건 수렴하는구나, 바로 파단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에선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한 얘기가 등비 수열의 등비급수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됐죠? 등비에서만 가능. 됐죠? 그렇게까지 정리해놓고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가자. 보기 1번. 등비급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처음에 우리의 검사 대상은 뭐라고요? 공비야, 공비. 이게 공비가 2분의 1이죠. 맞아? 수렴하겠네? 맞아? 수렴하겠네? 얘는 1-2분의 1분의 첫째 항 20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인 거야. 아이고 쉬워라. 괜찮죠? 얘는 어때요? 공비가 얼마니? 5분의 1이네. 1-5분의 1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하면 답인 거야. 진짜 쉽지? 3번 어떻게 했어? 공비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맞죠? 그냥 마이너스에서 1 사인 거 맞잖아.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하면 답. 그리고 유리화까지 다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어이구, 얘는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됐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뭘 곱하면 제가 돼요? 그냥 이렇게 해보자. 뭘 곱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눠볼까? 그리고 이게 지금 공비가 되는지 확인하고 얘도 또 얘분의 얘를 해가지고 똑같은 값이 나오면 저거 등비수열 되는 거 확실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봤더니 얘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에다가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게요. 됐죠? 여기 한번 정리해봤더니 요렇게 해봤더니 얘 뭐가 돼? 3 요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해봤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3 루트 3 요렇게 해봤더니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3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됐어요. 됐니? 3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됐어. 그러면 얘를 루트 3 마이너스 3에다가 3 마이너스 2 루트 3을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자 대신에. 그래서 요렇게 해봤더니 3 루트 3 됐고요. 요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6 됐고요. 요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9 됐고, 요렇게 해봤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지막 뭐 하고 있는 거지? 플러스 6 루트 3. 네? 네. 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봤더니 여기는 얘가 되는 게 확실하네, 그지? 그러니까는 공비가 이거인 등비 수요될 걸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공비가 얘잖아 지금은.
그지? 공비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쯤 될까를 계산해 봤더니 이 루트 3이 얼마쯤 돼요? 루트 3으로 계산하지 말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다 집어넣어 버려. 그럼 루트 12잖아. 그지? 루트 12라고 하는 거는 3. 얼마죠? 4보다는 작지?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게 확실하잖아. 그지? 그럼 얘도 지금 뭐가 됩니다? 1 마이너스 공비가 이거였으니 그대로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이거 분의 첫째 항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화에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됐죠? 좀 복잡한 문제야. 그 다음에 5번은 괜히 어려워 보이게 만들어 놓은 문제인 것 뿐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인 30도 얼마예요? 헐.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이죠? 사인 60도. 오케이.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30도. 분의 1. 큰일 났네 이거. 자 어쨌든 이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러니까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끝납니다. 됐죠? 그 다음 6번 보세요. 6번 얘는 뭘까요? 이거 얼마니? 이거 4분의 1이죠? 확실합니까? 요건 8분의 1이죠? 요거는 16분의 1이네? 네. 그렇죠. 돼요? 그렇죠. 얘는 등비급수 똑같잖아.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끝납니다. 됐죠?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번 같은 건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다시 기억해봐. 알았지? 삼각비는 계속 나와요. 너희 세 명 이과 갈 거잖아. 그치? 이과 가는 사람 삼각함수 배울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줬대. 이렇게 줬대. 그럼 봐봐.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여기는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인 게 확실하지만 뒤에 곱한 것도 등비수열이니? 라고 봤을 때 당연히 등비수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내가 합체를 해보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은 돼가지고 3분의 1로 바꿔주고요. 여기는 3 곱하기 여기는 제곱까지 해가지고 4분의 1 해가지고 한 번에 n제곱 해버려도 되잖아. 됐어요? 합체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얘는 3분의 1 곱하기 뭐가 됐어요?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됐어요. 얘 공비는 얼마인가요? 4분의 3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난 뭘 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주고요. 얘 첫째 항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됐나요? 계산이 이렇게. 등비급수가 진짜 쉬워요. 그치? 그냥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 계산이 너무 쉬워졌어. 우리 등비수열에 합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등비수열에서는 마지막 그 지수 작업이 다 빵이 돼버릴 테니까 되게 쉬워졌어. 그치? 그 다음 요거 보자. 이것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인 30도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는데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치? 2분의 1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 맞죠?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얘 먼저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건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됐어요? 그럼 요 안에 계산한 게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얘는 m이 몇부터야? 0부터예요.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거 3분의 1에 뭐가 궁금했어? m 더하기 2제곱이 궁금해. 얘 공비는 여전히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까지 그대로고 첫째 항은 그때 1 넣은 거니까 얼마야? 27분의 1이지. 아니 여기 0 넣는 거니까 0 넣는 게 확실하니까 9분의 1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봐봐. 이런 건 어떨까? 하나만 해보자. 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이었어요. 얘는 뭐가 될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 진짜? 하나도 이상한 게 없니?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미래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아니잖아. 이 발사네 발사. 자연스러워. 이런 식사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등비급수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공비보라고. 선생님이 요거 풀면서도 계속 그랬어. 아마 저 또 녹화 돌려봐봐. 딱 봐봐. 얘 공비 뭐예요? 공비 구했어. 이거였어. 공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확실하죠? 라는 말을 사실 항상 했어요.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어. 여기서만 안 했거든? 안 했더니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먼저 확인해야 돼. 알았지? 실수하면 안 된다. 됐죠? 넘어가자. 요거는 조금 이따 풀 시간 줄게요. 하나씩 다 해결해 갈게요. 봐봐.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저게 등비 수열인 게 확실하니? 저거 등비 수열이에요? 그치, 따로따로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저것만은 등비 수열 아니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할 때는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 해놓은 다음에 요거 n제곱 똑같으니까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여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해놓고 시그마는 나눠줘도 된다면 이렇게. 됐나요? 그럼 쟤네들의 공비가 둘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게 확실하니까. 맞아요? 등비급수로 풀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돼. 두 번째, 여기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지 않아? 맞아요? 그럼 요거 2는 떼놓고 생각해봤을 때 이제 2의 n제곱이랑 얘랑 곱한 거니까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시그마 이번에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무한대 이렇게 됐어.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계산해보면 1-3분의 2분의 첫째 항은 0 넣은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얘를 계산해보면 1-3분의 1분의 첫째 항은 0 넣은 거니까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버리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되게 쉬워요. 여기는 진짜 쉬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5번으로 갈게요. 네, 이제 5번. 뒤에가 좀 헬이야. 자, 가볼게. 5번까지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등비 급수를 해결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번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었어.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자, 봐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었어요. a, r에 n-1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게 확실하거든. 네, 또는 놓치지 말고 꼭 신경 써줘야 되는지 얘도 꼭 신경 써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첫째 항은 3분의 1이었을 거예요. 3분의 x였을 거예요. 그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 공비를 바라보면 얘 공비는 뭐가 돼요? 3분의 x에다가 x-2겠지. 맞죠?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저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는 그런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된 거 부등식 하나 풀고 이렇게 된 거 부등식 하나 풀어서 연립부등식 해가지고 x의 범위 구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됐죠? 이거는 어디서 했던 거?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조건 할 때도 했던 거니까 계산은 생략할게요. 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급수의 합이 뭐래요? 5분의 2래요. 그때 x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그냥 1 마이너스 공비가 3분의 x-2가 공비인 게 확실하고요. 맞아요? 이거 분의 첫째 항이 3분의 x인 것도 여전히 확실합니다. 이 결과가 5분의 2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겠네. 근데 여기 이 x값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나왔대요. 만약에 두 개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였냐면 1이었어.
하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 100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유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저기다 1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구해준 여기는 요 1이나 여기는 요 100이 있었으면은 둘 다 집어넣어 보면서 저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 확인을 하고 답을 써줘야 정답입니다. 그렇죠? 아닌 게 삑사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해 줍니다. 아니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다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두 개가 다 답인 거죠.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확인까지 해주면 됩니다.가 이제 기본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 도형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야. 도형 가지고 끔찍하지 아주. 장난 아니죠? 이제부터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막 하게 돼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 문제 좀 풀어보고요. 지금 안 풀었던 유제 문제들 있잖아. 그것들 한번 쫙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각까지 쉬다가 그다음에 정각부터 다시 이 도형 쪽 파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기서부터 되게 재밌을 거의 학생이 뭐지? 지울대로 막 꺼지고 그러나? 오늘 녹화는 망한 것 같은데? 가볼게요. 봐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형 쪽, 좌표 평면 쪽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등비 수열의 다시 등비급수에서 활용 쪽 파트잖아. 활용 쪽 파트. 쉽게 말하면 활용 쪽 파트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형 쪽 파트가 있거든.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좌표 평면 파트는 진짜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얘는 그냥 x 좌표들 있지. x 좌표들로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y 좌표들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 오케이? 무한히 반복됐을 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얘를 다 합쳐주면 되는 거고 얘를 다 합쳐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궁금했던 그 x, y라는 그 좌표를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좌표 평면 이야기의 다야. 이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문제 하나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PN이 그림과 같이 지금 뭐 요렇게 지금 요 길이들은 지금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나 봐. 그리고 여기는 얘가 30도인 이런 상황이었나 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여기는 이게 지금 나는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X 좌표들만 봐요. X 좌표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거야. 차근차근 보자. 첫 번째 P1 먼저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뭐였어? 1이었어. 그지?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이 길이가 2분의 1이었을 테니 여기는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야. 그치? 얘는 2분의 루트 3으로 시작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P2라고 하는 건 요 점에서 이만큼 절로 갔잖아. 그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 길이만큼 다시 한번 백을 했다는 소리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빼기로 들어갈 거고 빼기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대 얘가 사실상 2대 1이었으니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2대 1이었을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빼져 버리는 이 길이가 4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이거 길이 그냥 구해주면 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지금 2분의 1 이렇게 됐었으니까 2분의 1 여기는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4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율로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 양의 방향으로 하니까 다시 더해지는 상황이지. 그럼 얘는 이제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때 극한값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등비급수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얘는 2분의 루트 3으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얘를 계산해 봤더니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이 결과는 2분의 3분의 이거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봤으면 이제 뭘 봅니다? y 좌표만 봅니다. y 좌표. y 좌표는 처음에 2분의 1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2분의 1만큼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소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큼 또 증가하죠? 그죠? 4분의 1만큼 증가했어. 그 다음 또 8분의 1만큼 증가할 거고, 그 다음 16분의 1만큼 증가할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 가죠. 여전히 등비 급수가 되는 거고,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었으니 당연히 수렴 조건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그 좌표는 3분의 루트 3, 1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되게 편하죠? 좌표 표면 이야기는 그냥 뭐 해주세요? X좌표, Y좌표 하나씩 쫙쫙 나열해 가면서 그 값, 수렴하는 값들 각각 구해서 내가 원하는 극한값의 좌표를 구해주면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쪽으로 가면은 이것도 지금 좌표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건 이제 도형이에요, 도형. 볼게요. 도형 쪽 이야기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거의 같은 비율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게 이제 여기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 쪽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비율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냐면 닮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오케이? 닮음 이야기. 그럼 그 닮음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b가 있잖아. 길이 b. 그지? 우리는 길이 b를 표현할 때 뭐 m 대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케이? m 대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m분의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n분의 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b를 표현하는 건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길이를 이제부터 길이 b를 이건 지울게.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 거냐면 그냥 r로 표현하기로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게 1이었어요. 그 다음 게 r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그냥 1대 r입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자.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길이 b가 1이다. 요거의 의미는 그냥 1대 r입니다. 이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있었나봐. 똑같이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그냥 a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1대 r이 되는 상황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이 b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 b가 저렇게 주어져 있다면 넓이 b는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이겠지. 얘는 1대 r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여전히 부피 b는 어떻게 됩니다? 그치? 부피 b는 r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의 등비급수에서의 공비에 해당하는 게 사실상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 몇 배, 얘 몇 배, 얘 몇 배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렇게 길이의 합이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길이의 b를 공비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넓이의 합이 궁금했어요. 그럼 넓이의 b를 갖다 쓰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부피의 b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부피의 b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공비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닮음의 상황에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아주 빠르게 공비가 얼마인지 먼저 판단하는 거야. 이 작업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다시 가서 여기로 가볼게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된 요 삼각형 만든 그 과정이 요 짧은 변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만든 거고 요거 중에 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만든 거고 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만든 거고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얘는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닮은 도형들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걔네들의 길이 b를 생각해 본다면 길이 b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아무거나 딱 잡아봐. 여기서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분의 여기는 이 길이를 하면 걔가 길이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 대 얘는 1대 루트 3일 테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길이 b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 길이 b가 결국은 뭐가 됩니다? 공 b가 됩니다 라고 그냥 바로 판단하면 끝이야. 지금 상황에서. 됐나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차피 등비급수에서 알고 싶은 거는 1-r분의 a였잖아?
그럼 R 해결된 거거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길이 아닐까? 여기 있는 이 길이잖아. 근데 여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요 점이 1이라고 줬어요. 그지? 여기 있는 요 길이 1,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이었다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었을 테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였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문제는 답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간단하죠? 네, 되게 쉽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이 등비급수가 되는지만 판단한 다음에 나는 공비만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첫째 항만 최선을 다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공비 구하는 게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혹은 첫째 항 구하는 게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혹은 첫째 항과 공비 구하는 게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셋 중에 하나야. 오케이? 다른 거 이런 문제는 다 쉽잖아. 첫째 항 구하는 것도 쉽고 공비 구하는 것도 쉽잖아, 그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제가 빠르게 계산하고 싶은데 첫째 항은 뭐 최선을 다해서 문제 상황에서 빠르게 어떻게든 구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이제 넓이 비 가지고 해볼게. 그럼 봐봐. 똑같은 상황이래. 이렇게 돼 있대. 봐봐. 요 사각형을 통해서 여기는 요 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이나 요 사각형을 통해서 여기는 요 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이나 요 사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요 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이나 같은 비율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 얘는 등비급수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그지? 그 넓이들을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가 되는 거지. 등비수열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첫째 항부터 먼저 구해볼래요. 여기 있는 S1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S1을 먼저 구해봅시다. S1은 A1, B1, C1, D1이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였어. 그치? 한 변의 길이는 분명히 4라고 줬거든. 얘는 16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거. 너무 쉬운, 그치?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공비를 구해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공비를 구하려고 이제 뭔가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데 봐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의 두 개만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난 여기 있는 요 길이분의 여기 있는 요 길이로 공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내가 길이비를 먼저 볼까 했어. 길이비를 볼까 했어. 근데 길이비를 봤더니 거기 있는 걔는 얘가 뭐였어? 4였어요. 이거 4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2대1이라고 했으니까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요 길이가 2대1이래. 3분의 2잖아. 3분의 2. 3분의 8이겠죠? 맞아? 그럼 여기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3분의 4였겠네. 됐어요? 그럼 얘가 1대2잖아. 그지? 대2잖아. 그럼 얘는 루트 5가 돼야 정상이니까 3분의 뭐가 돼? 4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4루트 5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랑 없어지면서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 3분의 루트 5가 됐어. 근데 여기서 봐달라는 거는 길이였어? 넓이였어? 넓이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넓이비로 갈 건데 넓이비라는 거는 당연히 길이의 몇 배? 뭐 하는 거야?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제곱배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된 거에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얘는 9분의 5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이대로 뭐가 됩니다? 그냥 공비가 되는군요. 판단해서 내가 궁금했던 여기 있는 이 값은 1-9분의 5 요거 분의 16으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끝납니다. 라는 간단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 문제가. 근데 문제에 따라서 막 2개씩, 3개씩, 막 4개씩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도 한번 볼게요. 2-9번을 봐봐. 2-9번.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봐봐. 얘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도형이야. 그지?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을 몇 개로 들었어요? 2개로 들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은 또 2개씩 더 늘어서 4배가 됐어.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첫 번째 도형이 만약에 S1이었다고 쳐볼게. 두 번째 도형이 S2였어요. 세 번째 도형이 S3이었습니다. 네 번째 도형이 S4였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2배가 됐고 얘는 4배가 됐고 얘는 8배가 됐잖아. 맞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구했던 그 공비가 R이었다고, 넓이비가 R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2R을 곱해준 거잖아. 여기도 2R을 곱해준 게 될 거고 여기도 2R을 곱해준 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S1과 S2의 그 공비를 내가 넓이 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 길이 비의 제곱을 해서 넓이 비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렇게 됐었다면
여기 있는 얘에서 얘가 되는 거는 얘에서 얘가 되는 게 R배인데 얘, 요 1에서 2가 되는 게 2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2R배 해준 게 얘고 거기다가 또 2R배 해준 게 얘고 또 2R배 해준 게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 비까지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공비 구하는데 이 넓이 비에서 다시 넓이 비에서 개수가 늘어나 몇 개씩 늘어나 k 개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k 곱하기 넓이 b가 결국 공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돼요? 됐죠? 요 개념 잘 잡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봅시다. 차근차근 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요 있는 이 넓이의 첫 번째 항을 내가 구하고 싶었나봐. 그 첫 번째 항을 계산해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항 구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봐봐. 여기 요 길이가 A였다 쳐볼게. 오케이? 여기 있는 요 길이도 여전히 A였다 쳐보자. 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는 이 길이가 1이라고 준 거니까 이 A라는 길이를 통해서 이 길이를 표현하고 이 A라는 길이를 통해서 이 길이를 표현하면 두 개 더한 게 1이라는 식 만들면 A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대1대 루트 2, 얘는 루트 2A가 됐어요. 여전히 1대1대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래잖아. 루트 2a 더하기 루트 2분의 1a 이렇게 한 결과가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난 a 값을 먼저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 통분해 봅시다. 루트 2를 묶을까 그냥? 루트 2를 묶어버리면 얘는 1 다시 a 더하기 뭐가 돼? 2분의 1a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분의 3 루트 2a가 지금 1 이렇게 된 거니까 a 값이 얼마가 됐어요? 3분의 루트 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a 구했어. 난 근데 그게 첫째 항은 아니었잖아. 이거 제곱한 게 a 제곱한 게 첫째 항이었으니까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여기 있는 얘의 첫째 항은 얼마? 첫째 항은 9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첫째 항은 이제 구해놨어. 이제부터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공비예요. 근데 공비 잘 봐봐. 공비 잘 봐봐. 어떻게 계산할 거야? 공비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나는 처음에 닮은 비를 볼 거야. 나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볼 거거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길이 비 먼저 해결할 거고, 길이 비에 제곱해서 넓이 비로 갈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요 길이가 A였으니까, 내가 여기는 요 길이 하나만 더 구해버리면은, 이거분의 이거였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길이 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구해놓은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도형을 볼 때, 내가 궁금한 넓이가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도형을 봐봐. 전체 도형은 이렇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 길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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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는 소리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첫 번째 도형에서 이 길이가 1이었으면은 두 번째 도형에서 이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긴데, 맞아요? 여기는 이 길이가 A라고 좀 전에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1이었어, 두 번째가 얘였어, 그냥 길이 B는 바로 나오는 거지. 굳이 내가 여기는 요 길이까지 구하러 갈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도형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이를 선택해야지 다음 도형에서 어떤 길이를 가지고 길이 B를 구하는 게 가장 편할지를 먼저 판단하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죠? 주어진 거 그대로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요 길이가 1이었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어요? 3분의 루트 2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길이 B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3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넓이 B는 뭐가 되겠니? 9분의 2가 되겠죠. 잠깐만, 이거 9분의 2잖아. 맞아요? 됐죠? 넓이 9분의 2가 되겠지? 근데 그 넓이 B까지 계산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비를 계산하고 싶었단 말이야. 공비라고 하는 거는 두 개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공비가 돼요. 됐나요? 그럼 다 구했다. 얘 공비는 뭐가 됐어요? 9분의 4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9분의 4분의 9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흐름만 잡으면은 다 풀려. 요 흐름만 잡으면. 그렇죠?
잘 잡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난 공비를 구할 건데 하나씩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길이 비였으면 얘가 공비, 넓이 비였으면 얘가 공비, 부피 비였으면 얘가 공비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개수가 2개, 3개씩 만약 3개씩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쳐봐. 3개씩 일정하게 넣었는데 그 길이 비였으면 얘가 얘 3R이 공비, 그 다음에 넓이 비였으면 3R 제곱이 공비, 부피 비였으면 3R 세제곱이 공비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야. 알지? 첫째 항과 공비를 정확하게 딱딱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됐지요? 오케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치?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얘는 공비 구하는 건 진짜 쉽겠다. 이거 공비만 구해볼까? 첫째 항은 되게 쉬워 얘는 사실. 첫째 항은 이렇게 생긴 요 사각형에서 요만큼만 쏙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첫째 항 구하기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고 싶었나봐. 길이비를 먼저 봤어요. 얘랑 얘 길이비는 1대4잖아. 그치? 다시 4대1이죠. 4분의 1배지. 그럼 제곱하면 16분의 1이잖아. 맞죠? 그게 넓이비. 그럼 2개씩 증가한대. 8분의 1이 공비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쓰자마자 보자마자 8분의 1에다가 첫째 항은 뭐 1에서 4분의 1 뺀 거겠다. 1에서 4분의 1 뺀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지, 문제는? 이것저것 다 써가면서 풀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랑 뭐밖에 없어? 첫째 항과 공비밖에 없어.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나요? 그럼 요건 어때요? 얘 몇 개씩 증가하니? 4개씩 증가하잖아요. 4개씩. 그럼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첫째 항 구했다 쳐봐. 오케이? 첫째 항 구했다 쳐봐. 그 다음에 길이비 구했다 쳐봐. 그럼 제곱해가지고 넓이비 한 다음에 그 넓이비의 4배 한 게 공비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지? 그 흐름만 잡으면 돼요.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고 하나만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하나만 설명하고 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오케이? 요 얘기는 진짜 쉬워. 요건 정리 끝났지? 됐어? 머릿속에 싹 넣어버렸지? 됐나요? 뭐 별 내용도 없잖아, 그지? 좌표 평면에는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도형 쪽에서는 첫째 항 최선을 다해 구해주세요. 그다음 공비는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주는데, 요런 사실들 곁들여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난. 그쵸? 순환소수 이야기 잠깐만 좀 해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봐봐. 우리가 이렇게 딱 돼 있어. 얘는 9분의 3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외웠던 거 있지? 언제 배웠어, 이거? 중학교 때 했니? 중1 때 했니? 요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요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의 무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배웠던 거 있잖아. 이게 얘가 되는 그 이유는 그때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뭐 되게 쉬워요. 얘는 0.33333333333333이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0.0003 더하기 쭉쭉쭉쭉. 아이고, 바라봤더니 뭐였어? 등비급수였어. 그지? 1-10분의 1분의 첫째 항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10분의 9가 됐고요. 10분의 3이 됐습니다. 그러니 얘는 9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나왔던 배경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234 땡땡 이렇게 돼 있었어. 공식 기억나니 이거? 솔직히 선생님은 기억 안 나요. 이게 990분의 234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나? 맞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사실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서 이런 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다 이렇게 했어. 0.2 더하기 0.034 더하기 0.00034 더하기 0.0000034 이렇게 간다, 그지? 그럼 봤더니 얘는 다른 애지만 이만큼이 100분의 1이 공비가 100분의 1이 등비수열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0.2 더하기 1-100분의 1 분의 뭐가 됩니다. 1000분의 34가 됩니다. 됐나요?
요거는 뭐 10분의 2였을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요건요 얘를 계산하기 얘가 되나봐. 그렇지? 계산을 생략합시다. 그러니까 무한소수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쪼개줄 수 있나요? 쪼개줄 수 있으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등비급수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런 얘기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되게 쉽죠? 그렇게 가면 되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유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아이고. 나머지는 뭐 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번 숙제는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너무 많나요? 하루만 더 할까? 그러면은 그래 숙제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빡세게 하면 또 지쳐.